자, 우리 어제 표현 행렬, 표준 행렬 했죠. 처음에 아마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그래, 뭐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사실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문제 62번에서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이거를 본인 스스로 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t란 함수가 v라는 집합에서 w로 가는 하나의 선형 변환이래 라는 말 안에 선형성을 만족하는 거구나 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v라는 집합에는 v1도 있고 v2도 있고 점점점 n이 있대요. 지금 얘네가 씨앗인 거예요. 그러면 나 지금 v의 기전은 v는 차원이 n차원이야. 디멘전 w는 m차원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럼 v의 기저라는 거는 v1, v2, vn 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w의 기저라는 거는 w1, w2, wm이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w의 기저가 w1, w2, wm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씨앗만 적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존재하겠지. 왜? 벡터 공간인 거니까 덧셈과 스칼라 고벨이 닫혀있는 무수히 많은 애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V1은 선형 변환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화살표가 보내질 거고, V2도 누군가에게 화살표가 보내질 거고, vn도 누군가에게 화살표가 보내질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결국은 이 동그라미 네모 별도 w라는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w1, w2, wm의 1차 결합에 의해서 생성된 애들이겠죠? 벡터 공간인 거니까.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적어보자. t에 v1이라는 함수값을 집어넣었더니 동그라미가 나왔대. 그 동그라미가 A1에 W1, A2에 W2, AM에 WM이라고 벡터의 1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 V2를 집어넣을 때도 B1에 W1, B2에 W2, BM의 WM 이라고 적을 수 있잖아 라는 거예요. 왜? 벡터의 1차격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치역인 거죠. 사실은 함수값. 여러분, 치역이랑 공역은 다른 거죠.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치역인 거고, 화살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전체 집합이 공역인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그런 함수들도 있겠지만 항상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t의 v n 마지막 기저를 집어넣었어요. 마지막 기저를 넣게 되면은 C1에 W1, C2에 W2, CM에 WM이 나온대 라는 거를 조금 더 시스템화 시켜서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서 T V1을 대입하는 것의 좌표 벡터, 그 결과가 열벡터로 적었을 때 A1, A2, A, M이네. 좌표 벡터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가로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T에 V2를 대입한 함수값의 좌표 벡터는 좌표 벡터 개수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지금 B1, B2, BM. 그럼 점점점 T에
vn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좌표 벡터는 C1, C2, CM이 만들어진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좌표 벡터, 좌표 벡터, 좌표 벡터, 좌표 벡터들의 집합을 표현 행렬이라고 부를게. 그럼 얘를 표기하기를, 자, 이 집합은, 이 선형 변화는 정의역 V라는 기저를 집어넣어서 공역의 기저로 표현되어 있는 좌표 벡터 집합. 물론 이걸 이렇게까지 가져가도 괜찮아요. 왜? 이 표기법 자체가 뭐였어? 전부 다 좌표 벡터들의 집합인 거니까. 조금 더 내가 자세히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결과는요, 치역이죠. 공역의 기저들로 만들어진 거네. 그럼 이 좌표 벡터들은 공역의 기저로 표현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기하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나 지금 어떤 씨앗으로 얘를 표기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쓸 수가 있어. 쓰려고 든다면. 근데 굳이 안 써도 당연한 거 아닌가? 치역인 거니까. 안 써도 당연히 공역의 기저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래. 자, 그런데 사실 나는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존재하겠죠. 이 안에 네모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 네모라는 거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벡터였던 거예요. 그럼 그 네모 값은 어떻게 돼? 가 궁금했던 거야. 그 네모는 어떻게 돼? 그럼 다시 그 네모라는 게, 나는 이 네모라는 벡터가 V1, V2, Vn의 1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벡터한테 상수배, 벡터한테 상수배, 벡터한테 상수배 시켜서 더한 게 네모였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네모라는 벡터는 정의역이네. 정의역에 들어가는 한 성분인 거죠. 그럼 이 네모라는 벡터를 우린 편의상 대문자 x라고 해도 될까요? 약속해볼까? 그냥 이렇게? 이 값을 대문자 x라고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스몰 x와 구별하세요. 대문자 x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좌표 벡터가 궁금한 거예요. 좌표 벡터. 좌표 벡터. 근데 얘는 정의역의 성분인 거니까 정의역의 기저로부터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좌표 벡터를 표현하기를 열 벡터로 적겠습니다. x, y, z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차피 얘네들은 숫자가 들어갈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x 벡터가 화살표를 보내면 하트가 만들어진대. 이 함수값이 궁금한 거야. 하트가 누구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 이걸 한다면 t한테 x를 대입하면 함수값은 어떻게 돼? 지금 우리가 얘가 표현 행렬인 거지 표준 행렬은 아닌 거죠. 그렇죠? tx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t가 R3에서 R3로 간다 라고 한다면 리얼 벡터에서 리얼 벡터로 가기 때문에 tx는 ax라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이것만 가능하대. 그때 이 a를 우리는 표준 행렬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 v라는 벡터 공간이 리얼 벡터 공간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없는 거죠. 없어. 이거 없네. 그러면 이런 경우면 일일이 우리가 먼저 함수값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화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일반화된 얘기를 먼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tx는 t의 x란 벡터가 이었죠? x 곱하기 v1 y 곱하기 v2 z 곱하기 v
n이었어요. 그럼 선형성에 의해서 t에 v1에 x가 앞에 곱해지면 되나? y에 t에 v2 가능할까요? 선형 변환을 이용한 거니까 zt에 vn이래가 된 거였어요. 자, 우린 그러면 사실은 정역의 기저가 v1부터 vn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 행렬 입장에서는 열의 개수가 정역의 차원과 일치한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지금 표현 행렬 기준 행벡터의 개수는 A1, A2, AM이 왜 있겠어? 공역의 기저 앞에 붙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즈만 보더라도 정역이 몇 차원, 공역이 몇 차원이 바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표현 행렬을 기준으로 이런 함수값들 tv1이 누군데?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 tv1 갖다가 집어넣어. tv2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좌표 벡터를 가지고 있다면 함수값을 써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해가세요? 좌표 벡터를 내가 확인한다면 함수값을 써낼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서로 역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방향, 역방향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함수값을 일일이 적기에는 조금 불편해. 그리고 야, 일일이 적을 거면 이거 왜 만들었어? 가 된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 함수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좌표 벡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 좌표 벡터를 구한 다음에 함수값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납득하세요? 그럼 나 tx에 좌표 벡터 구할게. tx의 좌표 벡터. 근데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니? 물론 얘도 치역인 거죠. 그래서 이 좌표 벡터 또한 공역의 기저들로 표현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좌표 벡터도 좌표 벡터들로 표현하는 얘네들의 세계, 좌표의 세계도 벡터 공간이고 선형 변환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얘랑 똑같은 거니까 x tv1, y tv2, z의 tvn도 같은 건데 얘한테 좌표 벡터 구하래? 그럼 여기 전체에도 뭐 잡아야 돼? 좌표 벡터 구하래. 근데 선형 변환이래. 전체 이 좌표 벡터 구하세요 라고 하는 요 명령 체계가 선형 변환이래요. 그 말은 야, 그럼 각각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도 괜찮아. 근데 숫자는 선형성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좌표 공간, 좌표의 세계라는 거야. 그럼 지금 tv1이 가지고 있는 좌표 벡터가 a1, a2, am이었네. 걔한테 상수배. 플러스 b1, b2, bm. 이게 좌표 벡터였죠? 걔한테 상수배. 더하기 점점점. c1, c2, cm의 상수배. 이게 된 거였어요. 아, 그렇다면 벡터의 1차 결합이네? 벡터의 1차 결합은 열행 법칙에 의해서 행렬의 곱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자, 그럼 이 값은 행열의 곱이 행열의 곱에서 1열 1행 2열 2행 점점점 점점점 n열 m행 이렇게 표현된 거네. 그러면 얘가 누군데요?
선형 변환의 표현 행렬. 맞습니까? 정의역이 누구였어?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이었죠. 그리고 얘가 누군데? 얘가 누군데? X라는 정의역의 원소,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성분의 좌표 벡터. 그럼 이 값은 좌표 벡터네. X의 좌표 벡터. 당연히 정의역인 거니까 V의 기조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럼 나온 결과는, 이쪽에 적을게요. 나온 결과는 TX의 뭐가 되는 거야? 좌표 벡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바로 구하지 못해도 좌표 벡터는 표현 행렬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맺었니? 라고 했을 때, 야, 표현 행렬은 좌표 벡터들의 집합이야. 그럼 걔한테 곱할 수 있는 거는 좌표 벡터를 곱할 수 있다. 나온 결과 또한 좌표 벡터야. 이게 좌표 공간, 좌표의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런 개념을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T가 예를 들어서 R3에서 R3로 가는 리얼 벡터 공간이라면 T, X는 AX잖아요. 이건 그냥 행렬의 곱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T한테 V를 곱하면 A 곱하기 V가 되고 얘는 그냥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기저가 표준 기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곧 벡터이자 좌표 벡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곱한 이 X라는 벡터나 이 V라는 벡터는 그냥 벡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걔네도 좌표 벡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이 행렬이 표준 행렬이라면서 표준 행렬도 표현 행렬이라서 좌표 벡터들의 집합이었던 거야. 그럼 얘한테 곱할 수 있는 거는 좌표 벡터인 거지.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아래 첨자를 써가면서 여러분 복잡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요 T란 행렬의 정역이 누구예요? V죠. 그럼 얘한테 곱할 수 있는 거는 V의 기조로 표현된 좌표 벡터를 곱할 수 있는 거야. 얘한테 갑자기 S로 표현된 좌표 벡터를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 아래 첨자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 좌표 벡터를 무조건 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거야. 매칭이 돼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면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니? 그럼 나온 결과는 반드시 곱해진 애는 반드시 정의역의 기조로 표현된 좌표 벡터가 곱해진 애고, 그럼 나온 결과물은 W에 의해서 만들어낸 좌표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세요? 요 구조가 성립을 해야지 이 시스템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좌표 벡터를 나는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 그냥 표준 기조로 만들어낸 벡터 곱할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조가 안 맞아. 선생님 어제 마지막에 요런 표현이 이런 거야 라는 게 좀 헷갈렸을 거예요. 왜? 뭔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걸 다시 들으면 아무 벡터나 곱하는 게 아닌 거구나. 뭔가 얘네들이 짝꿍이 맞아야지만 이게 성립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A라는 것도 사실 가만 잘 생각해보면 표준 기조로 표현해서 표준 기조로 표현한 거야. 그럼 스탠다드 베이시스 S라고 적어볼까요? 이 A라는 거는 선형 변환이야. 그런데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집어넣어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한 거였죠. 그럼 이 X라는 벡터이자 곧 좌표 벡터라는 거는 얘가 표준 기조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곧 좌표 벡터가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럼 이 X라는 것도 내가 곱할 때 누굴 곱해야 되는 거야?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벡터가 곧 좌표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표준 기조를 집어넣어서 표준 기조를 표현한 이 표현 행렬이 A와 동일하다는 걸 증명해 드린 거죠. 이런 구조를 띠고 있었던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건 간단해. 근데 듣고 나면 얘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싶으냐면
야, tx는 ax라는 행렬의 곱으로 구조를 만든 것처럼 리얼 벡터에서 리얼 벡터가 아닌 애들도 행렬의 곱이라는 구조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걸 하려고 요 얘기를 설명한 거였어. 그러면 오늘 판사가 좀 됐는데 자, 이 문제 봤을 때 지금 V라는 집합이 2차 이하의 다항식의 집합이죠. 그럼 난 V의 기저를 잡을 때 특별하게 아무 언급이 없으면 표준 기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x, x 제곱이에요. 그럼 이 함수한테 1을 집어넣자. 그럼 1을 미분하면 0이네. 0 곱하기 10은 무조건 0 되겠죠? 0. 그럼 이제 바로 가볼게. L이라는 선형 변환을 V의 기저에서 집어넣어서 V로 표현할 때 둘 다 중복되게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만 체크해도 되는 거네. 자, 이렇게 표현한 표현 행렬은 자, 첫 번째 기저를 집어넣었을 때 좌표 벡터가 0, 0,0이 될 거라는 거 이해가세요? 왜? 0 곱하기 1, 0 곱하기 x, 0 곱하기 x 굳이 안 쓴 거니까. 자, 이번에는 L한테 x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x를 미분하면 1이 되나? 그럼 곱하기 1 해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x라고 적어도 될까요? 그럼 이 녀석의 좌표 벡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 L한테 x제곱을 집어넣으면 x-1 곱하기 미분하면 2x가 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좌표 벡터는 0,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된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뭘 했냐라고 했을 때 다항식을 벡터화 시켜준 거야. 이 말 이해가세요? 다항식이라는 거를 좌표 벡터를 이용해서 뭘 잡아준 건데 벡터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하고 싶냐면 L이라는 함수한테 3 플러스 5x 마이너스 4x 제곱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난 연산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x-1한테 얘 미분해 5 마이너스 8x인가요? 전개시키면 5x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8x가 되겠네요. 그럼 이 결과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3x에 마이너스 8x 제곱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나 얘 시스템을 잡고 싶은데 얘가 표현 행렬이라면서 이 녀석을 벡터화 시킬 수 있을까요? 표준 기저 입장에서. 그럼 벡터화 시키면 얼마? 3, 5, 마이너스 4가 되나? 나 여기 편의상 x로 적겠습니다. x야? 나 lx에 함수 값은 몰라도 좌표 벡터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l의 표현 행렬 곱하기 x의 좌표 벡터. 가능할까요? lx는 행렬 곱하기 이것처럼 곱의 형태로 표현하겠다고. 납득가? 함수값의 좌표 벡터는 행렬과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마치 이걸 정말 lx, lx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서 이 l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v의 기저, 공역도 v였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x라는 벡터를 v의 기저, 순서 기저로 표현했을 때 좌표 벡터가 어떻게 돼요?
3,5, 마이너스 4라고 적어도 될까? 되겠습니까? 그럼 얘한테 V의 기조로 표현해서 만든 얘한테 다시 정역의 기조로 표현한 X의 좌표 벡터를 곱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얘한테 얼마 곱하겠다고? 3,5, 마이너스 4를 곱하겠대. 곱해보시죠. 마이너스 5 행열 8 더하기 5 13 맞습니까? 마이너스 8 맞나? 이건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5, 13, 8이 나왔어요. 누군데 얘가? 좌표 벡터. 맞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좌표 벡터가 나온 거죠. 그럼 나는 좌표 벡터가 나왔으니까 역으로 함수값을 내가 확인해 볼 수도 있을까? 마이너스 5 더하기 13x 마이너스 8x의 제곱이라고. 가능하겠습니까? 나 그러면 L한테 이번에는 뭐 30 플러스 뭐 5x 마이너스 10x 제곱을 집어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함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열심히 막 미분해서 갖다 집어넣어도 괜찮지? 시스템에 집어넣고 싶으면 L한테 얼마 곱하면 돼? 35 마이너스 10 곱하면 되나? 그럼 누가 나온다고? 좌표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 좌표 벡터가 만들어지는 걸로 함수 값을 역추정할 수 있잖아.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납득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잡고 싶어서 표현 행렬을 구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필수예제 163번 63번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래 194번. 자, 필수예제 63번은 중앙대 기출문제고요. 194번 문제는 성균관대 기출문제예요. 자, 지금부터는 뭔가 좀 더 상위권스러운 문제들이 많아. 우리 선형대수 첫날 배웠을 때 야, L한테, T한테 1,3 넣으면 2,5가 나오고 T한테 0,1을 집어넣으면 뭐 1,1이 나오는데 그럼 T한테 6,8 넣으면 값은 얼마야? 여러분 구할 수 있었죠? 가장 기본 문제였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냥 모든 대학이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 하입니다. 한데 지난 시간에 표현행위를 하면서 좀 어려웠죠? 그 이후부터 지난 시간 이후부터는 주로 상위권에서 지금 대거 포진되어 있는 문제들의 구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한때 중대는 지금도 추학과는 마찬가지인데 30문제 중에 15문제가 선대였어요.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때 선형변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지금은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 정도 문제도 사실은 알고 보면 쉬운 문제고 모르면 헤매는 문제인 거야. 이해 가시겠죠? 요 정도까지 요런 기호 넘버링까지 이해하면 나중에 쌤 기저 변환 행렬이라는 걸 설명할 때는 훨씬 쉬워요. 그걸 알고 나면 뭔가 시스템을 내가 맛봤구나. 지금 약간의 뭔가 시스템을 맛본 느낌이다. 내가 뭔가 얘네들을 뭔가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돌리고 있구나. 함수값을 넣을 때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입력값이 3,5, 마이너스 4 엔터 누르면 얘가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냥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면 63번, 194번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앞에서 구했던 거 전부 다 응용할 수 있어? 왜 전부 다 이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브리핑입니다. 이렇게 백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선생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준 이 과정이 지난 시간 우리가 4시간 동안 수업했던 부분을 한 20분 정도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써낼 수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V라는 집합이 N차원이고 W가 M차원이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좀 더 나 정의역이 3차원, 공역이 2차원 이렇게 가도 괜찮아. 구체화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개념을 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지? 마치 글짓기를 하듯이 의도하는 바는 그래 선형 변환이 있었어. 근데 의도하는 바는 결국은 표현 행렬과 좌표 공간이라는 이 시스템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써내려가는 거야. 누군가한테 이걸 설명해 준다면 누가 너의 이 글을 보고 네가 이거였구나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게 백지 연습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좀 고민해서 백지 연습을 어디까지 만들어줘야 될까? 내가 너무 많은 글씨 써줄 필요 없는 건데 정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면 써봐. 그 기호적인 부분 지금은 이런 기호가 어색하지 않죠. 이건 익숙함인 거야. 처음에 좌표 벡터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기호 어색하거든요. 저게 뭐야? 그냥 그런 거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제 이거에 대한 노출을 계속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야. 하루 사이에.